예, CBS 박정현 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야당의 시각으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그리고 국민의힘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예, 저 두 분도 인사해 주시고. 여기 오면 꼭 청문회 오는 기분이에요. 간직을 준비하시는 거. 아니 그런 느낌이다. 이렇게 박정훈 후보자로부터 네, 얘기를 예, 했어요. 자,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을 못해. 자, 오늘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예. 뭐 여러 기자들의 질의도 있었고 또 의원님도 이제 지난 100일을 함께 지내 오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점수 매기라고 여기 질문지에 돼 있네요. 예, 뭐 점수 매기셔도 100점 되고. 만점으로 매기면 됩니까? 예, 일단 해주세요. 아, 예. 저는 저 100점 만점에 1점 주겠습니다. 1점. 1점? 예. 야, 너무 짜다. 1점은. 그것도요. 국민이 뽑았기 때문에 1점 드리는 겁니다. 아, 예. 마이너스 99점 했던 이유는? 그러니까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정상화의 시간이었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예, 주식 얘기하면서. 예. 예.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나라가 비정상이었는데 이걸 정상으로 돌리는 100일이었다 이런 취지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의회 독재가 너무 강해진 나라가 됐다. 그 사이에 우리가 기업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또 상법 쓴 상법 때문에 기업들이 또 여러 가지 제약이 생겼고 특히 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 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활동하기 정말 어려운 또 상식과도 배치되는 민노총의 청부 입법이라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는데 예. 그런 일로 해서 사실은 민생을 돌보기보다는 진영에 유리한 구도를 짜는데 이 100일을 썼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게 1점 주셨는데 사실 이제 심사위원 따라서 점수의 척도가 다를 수가 있어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100점 만점이라고. 그러니까 100점 만점인데 왜냐면 원래 짜신 분이 지금 모르니까 장동혁 대표는 몇 점 줍니까? 장용 대표는 아직 뭐 이제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2주. 예, 아직까지 그렇게 평가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 장동혁 대표가 사실 되기 전과 대표가 된 이후에 어떤 스탠스 같은 게 조금 달라졌잖아요. 예. 근데 이제 또 이게 어떻게 또 바뀔지를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부분은 지켜본 다음에 평가를 해야 된다. 지금은 일단은 당원들이 장동혁 대표를 선택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당원들의 어떤 표심 이걸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적으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네. 그 점수 매길 줄 알았어요, 제가. 역시 앵커 출신이에요. 예. 두 분이 앵커 출신이죠. 네. 예. 근데 지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점 주셨는데 이제 어떤 여론조사상으로 나타나는 수치 자체는 그렇게 낮은 수치가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그것도 국민들의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일부러 그걸 폄훼하거나 여론조사가 잘못됐다거나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진 않지만 예. 저는 야당 의원으로서 현장에서 체감하는 의회 독재가 굉장히 심각해요. 사실 오늘 과방위에서 제가 지금 막 그 표결이 다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방송 때문에 왔는데 예. 오늘 이제 이준숙 방통위원장을 이제 사실상 찍어내는 법안, 방통위 개정하는 법안을 이제 강제로 통과시키고 예. 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도 과방에서 그 얘기했어요.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하는 정치를 하겠다는 취지 얘기를 오늘 기자회견에서 하셨는데 어떻게 과방에서 하루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 물론 이따 이제 조금 이따 더 얘기를 하겠지만 특검법도 다 합의를 사실상 했었는데 예. 일방적으로 파기를 해버렸고 파기를 한 배경을 들어보니까 그 뒤에 개딸들의 움직임이 있었고 그런 과정들이 과연 지금 통합의 정치로 가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과 지금 부합하느냐. 그걸 우리 국민들께서 한번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고 여론조사 저 전화 올 때 그런 부분 한번 잘 생각하시고 답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말씀하신 그 방송통신위원회 그 개편법이죠. 여당 주도로 이제 그 과방위를 통과한 상태인데 그럼 이제 본회의가 또 통과되면 이진숙 위원장이 사실상 해임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우리 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우리 방통위가요 방송통신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제 합의제 기관이긴 하지만 중요한 곳인데 예. 여기에 그 이름만 사실 미디어라는 이름만 중간에 하나 넣어서 이진숙 위원장을 이제 바꾸는 거기에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다른 직원들은 다 방통위 직원을 승계하는데 이진숙 위원장만 승계하지 않도록 정무직은 승계하지 않는다 이런 조항을 넣어서 예. 이진숙 위원장을 바꾸는 그런 법안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법안이 왜 문제였냐? 당시에 소위에서 논의할 때 김현 소위원장이 논의를 하는데 예. 이훈기 의원, 민주당의 이훈기 의원이 본인도 방통위 개편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병합 심사해달라고 3번이나 요청을 합니다. 근데 묵살을 해버려요. 그냥 예. 안 돼 이런 식으로 묵살을 해버리고
결국에는 그걸 소위에서 통과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법안을 무리하게 통과시킨 건데 오늘 저희가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거 신청을 해가지고 여야 동수로 3대3 이걸 논의를 하게 돼 있어요. 90일간. 그러니까 좀 더 쟁점 법안들은 이렇게 논의해라. 이렇게 예. 법 취지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예. 그거를 조국 혁신당 의원을 한 명을 넣어가지고 4대2 구조로 만들어서 그냥 한 30분 만에 그냥 통과시켜버리고 지금 아마 표결을 해서 처리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야당의 입장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을 방송통신 미디어위원회로 바꾸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당연하게 이진숙 위원장이 퇴직을 할 수밖에 없게 되긴 하는데 정무직은 승계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예.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이진숙 위원장은 여타 장관급과 다르게 공정성이 생명인 방송통신위에서 가장 정파적으로 다른 장관들에 비해서도 가장 정파적으로 윤석열 정부 때부터 행동을 해왔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 때 같이 임기를 하는 게 적절한가? 임기를 지키는 게 그냥 형식 논리를 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임기에 대해서는 법에 보장한 취지가 있다고 봐요. 이제 이진숙 위원장의 임기가 내년 말까지 끝나게 돼 있고 그게 법으로 보장돼 있으니까 민주당이 사실은 강유정 대변인이 이진숙 위원장 경질하는 거 면직시키는 거 검토하겠다고 분명히 선언까지 했잖아요. 근데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냥 쫓아내려니까. 그것도 주의 받았어요. 감사원에서. 그 뭐냐면 좌파들은 별짓을 다 한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짓, 상상할 수 없는 짓까지 한다. 이 얘기했다고 지금 주의받은 거 감사원에서. 이걸 가지고 면직하겠다고 그런 건데 아니 저 이문정 검사는 그보다 10배, 20배 더한 얘기를 했어도 무슨 면직 얘기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법을 바꿔서가 사람을 쫓아내겠다니까 그거는 분명히 위헌이잖아요. 처분적 위법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쫓아내기 위해서 법을 바꿨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공정성 부분에서 이진숙 위원장이 그걸 다 지켰는지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그런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위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제도가 형식적으로 좀 형식적으로는 저도 박정훈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동의해요? 동의하는 부분이 예, 있죠. 예. 예. 왜냐하면 그래서 지금 임기 장관급들 위원회나 임기가 있는 장관급들이나 또는 공공기관 이거를 임기를 맞추자 대통령과 이런 얘기도 사실 있잖아요. 이런 문제점 제가 때문에. 상임위에서 그 얘기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여쭤본 건 임기 맞추는 게 좋아요. 네. 그러고 국민들이 평가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여쭤본 건 이제 그 형식을 빼고 예. 물론 그 뺄 제가 수는 있겠지만 말씀드렸으니까 그건 답이 됐나요? 아니, 적절하냐 이진숙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그걸 여쭤보는 임기를 겁니다. 법으로 보장했을 때는 이유가 있다고요. 네. 그 이유는 이분들이 정부적 공무원이지만 어쨌든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검찰총장이나 방통위원장은 임기를 정해놓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임기를 법을 정해놨으니까 법을 바꿔서 사람을 쫓아내겠다는 건데 그건 잘못됐죠. 자, 특검법 개정안. 예. 여야가 협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최종 결렬이 돼서 여당 주도로 오늘 통과가 됐죠. 결렬이란 표현이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뭔가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합의 파기를 했고 그리고 어제 저녁에 저도 문자가 막 들어오더라고요. 문자가 뭐냐면 이제 개딸로 보이는 분들의 문자예요. 의원한테 왜 보내요? 아 이거 서로 막 의원들한테 다 보내더라고요. 왜 보내는지 저한테는 좀 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개딸 여러분들. 근데 그 문자가 내용들이 그 합의가 잘못됐다는 취지의 문자들이에요. 그게 아마 정청래 대표한테도 갔겠죠. 그러니까 오늘 얘기가 이제 저희 의총에서 그 얘기가 자세히 나왔는데. 협상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가 밝힌 내용을 들어보면 원내 수석하고 이 김병기 원내대표가 민주당 원내대표가 정청래 대표랑 계속 상의를 했답니다. 예. 이렇게 법을 이쪽에서 요구하는데 여기까지는 들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계속 협의를 해서 오케이 합의 됐다.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당대표도 오케이를 한 합의안입니다. 그게 결렬이란 표현이 제가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방적으로 깬 거예요, 그냥. 그 민주당의 책임이 있는 부분을 결렬이란 표현을 쓰면 같이 중립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마치 양쪽에서 뭐가 맞지 않아서 틀어진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정청래 대표도 그 당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닌가요? 개딸이 이 당의 주인입니까? 김어준 씨도 반대하잖아요. 김어준 씨의 그 어자가 그 임금 어자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하고 협상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개딸이 생각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왜냐. 대통령이 박찬대 원내대표를 당시 대표로 밀려고 해도 개딸이 미는 정청래 당대표가 되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다 의원들이 개딸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개딸의 나라가 돼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 의원님 너무 지금 사실 많은 그 언론에서 그렇게 보는 측면이 있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실하고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 이끄는 당하고 계속 엇박자가 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당이 굉장히 과격하게 계속 가고 있고 그 배후에는 뭐 개딸이나 뭐 김어준 유튜브 이런 거 있다 이러는데 지금 오늘 동아일보 오늘 아침에 눈에 띄는 칼럼이 사실은 둘이 짜고 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도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인데 자기가 직접 하자니 욕먹을 것 같고 하니까 당한테 악역을 맡겨놓고 해서 이제 당이 그냥 자기는 그럴 생각 없었는데 당이 그냥 과격하게 통과시켜 놓고 나면 좀 당이 너무 했지만 뭐 통과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다시 지금 국정을 끌어가고 있는 것이 본질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분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짜고 친다고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뭐 동아일보 칼럼도 저도 봤지만 일리가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방송법, 방송 3법 이번에 방송통신위원회법이 아니라 방송 3법을 그 전에 통과시킬 때도 비슷한 기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어제 협상안에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어저께는 어제 그 특검 관련해서 협상안에 동의를 해서 이게 합의가 됐던 건데 이거를 틀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당 대표 사이에 뭔가 짜고 치는 뭐 고스톱이란 표현이 여기 우리가 자주 쓰지만 그런 것까지 있었겠냐? 만약에 있었다면 정청래 당 대표가 그거를 찬성해줬겠냐? 그러면 결국에는 짜고 치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저는 어저께는 당하고 용산이 일치가 됐었는데 밤 사이에 이른바 개딸들이 난리를 치니까 오늘 아침에 그럼 정청래 대표가 좀 악역을 해서 뒤집는 걸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됐다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청래 대표한테 사과를 요구했어요. 공개 사과. 그렇죠. 왜 그랬냐? 정청래 대표가 아침에 나오는데 기자들이 이거 합의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자기가 재협상을 지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나는 책임이 없어. 개딸들한테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난 책임이 없고 야 이거 원내대표가 다 한 거니까 난 책임이 없어.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니까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경로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언론에서. 경로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내대표가 당대표한테 공개 사과를 요구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일종의 개딸 놓고 쟁탈전 비슷하네요. 지금 그러니까 보니까. 개딸이 상황이라는 게 그 장면을 통해서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 나라가 개딸에 의해서 끌려다니면 되겠어요. 개딸이라는 게요. 한 20만 명 되는 아주 강성 집단인데 민주당 모든 당내 경선이나 표결할 때 영향을 미치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이 사람들 눈치를 봐야 되니까 이게 지금 뭐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개딸의 나라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예. 뭐 오늘 일련의 과정들은 당대표 원내대표가 서로 저도 정청래 당대표가 지도부는 동의할 수 없고 그래서 합의를 하지 마라라고 지시했다라는 표현은 좀 부적절했던 것 같아요. 예. 어느 정도에는 그 중간에 소통 미스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강의 내용은 공유가 됐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예. 말씀하신 대로 나는 책임이 없다처럼 보이면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경로할 수밖에 없는 사실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또 하고 눈에 띄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또 물었어요. 기자들이 그거 물어보니까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몰랐다는 거잖아요. 뭐 모르고 근데 나는 내가 볼 때는 이거 정부조직법이니 뭐 그 금감이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중요한 거를 그렇게 양보할 수 없다라면서 약간 정청래 대표 쪽에 힘을 실는 듯한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또 뭐 어떻게 아니 봐요? 정청래 대표 쪽에 힘을 실었다기보다는 이미 판세가 글로 넘어간 거예요. 그렇죠. 개딸이 판을 뒤집은 겁니다. 네. 근데 대통령이 거기서 난 합의안 다 알았고 보고 안 받았겠습니까? 이 중요한 상식적으로 정부 속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고를 안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고로 자, 도망갔다. 예. 대통령은 검찰 개혁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의원님 혹시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검찰 개혁과 관련한 부분은 저는 검찰 개혁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검찰이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여러 곳에서 그 권력을 행사하면서 나라 전체를 흔드는 일은 저는 반대합니다. 이제 다만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어떤 강한 각오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만히 돌이켜보면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조국 사태입니다. 조국 사태와 부동산 실정 이 두 가지가 컨비네이션이 돼서 5년 만에 정권을 내줬는데 조국 사태가 벌어졌을 때 당시 윤석열 검찰에서 열심히 수사를 하면서 사실상 정권이 무너진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검찰의 힘을 빼놓겠다. 완전히 수사권을 박탈하겠다. 검수완박법이 어떻게 있었어요? 몇 가지 특정 범죄만 수사할 수 있게 했는데 그거를 시행령으로 그 부분을 갖다 시행령을 확대 해석해가지고 모든 수사를 다 할 수 있게끔 윤석열 정부 때 그걸 이제 조정을 했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야, 이 정도로 대충 해서는 안 돼. 완전히 수사권을 뺏어야 돼. 지금 이런 기조를 갖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검찰은 2,100명이고 경찰은 13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 두 직군 간의 채용 과정이 달라요. 그리고 수사에 대한 역량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보면 물론 경찰도 너무 많이 고생하시고 박봉에 힘들게 일하시는 거 잘 알고 있고 치안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수사에 대한 역량에 있어서는 검찰이 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견제 장치는 최소한 둬야 된다는 게 저희의 생각이고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최소한 그 보안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는 검찰에 맡겨놔야 된다. 공소만 하라고 그러면 검찰이 그 할 일이 사실상 없는 거거든요. 공소 유지만 하라고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강찬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짜고 치는 거 아닌가? 대통령은 저렇게 얘기하고 당은 강하게 밀어붙여서 마치 대통령은 면죄부를 주는 듯한 그런 또 작전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알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현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 그 정청래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할 때 노상원 수첩 관련 말씀을 할 때 그때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걸. 그걸 두 번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도 내란 찬동이냐, 그 사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당연히 사죄해야죠. 저는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수첩이 실제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수첩의 내용이 실제 지시에 의해서 작성된지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아직 법적 판단이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 수첩 내용을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발언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우리 당 원내대표니까 제가 오늘 청문회 오는 기분이었다는 게 우리 당 원내대표니까 무조건 잘못했다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참 어렵지만 저는 본인이 털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거 내가 했다. 내가 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부적절했다. 이렇게 사과하는 게 저는 이 논란을 더 안 끌고 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각에서는 최소한 왜냐하면 그냥 막말 정도가 아니라 계엄의 그것도 그 과정에서도 무엇보다도 노상원 수첩에 저는 일종의 초안이라고 보는데 수첩에서 가장 끔찍한 장면을 얘기했는데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얘기한 부분이잖아요. 이건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 없다. 과연 국회의원은 물론인데 원내대표직이라는 중요한 직을 어떤 법안을 만드는 국회의원 입법 과정의 가장 핵심인 그런 걸 맡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들도 있어요. 예. 의원직이야 뭐 모르겠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고로 우리 저 송원석 원내대표는 사퇴하고 원내대표 새로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그렇게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원내대표로서 적절하냐고 물었는데 왜 몰아가세요? 동의한다고 사과해야 했으니까. 되고 예. 본인이 사과하고 그거에 예. 따라 그건 일종의 사실은 본인의 생각이 그렇게 있다기보다는 저는 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 사실은 그 송원석 원내대표 얘기하는데 뭐 계속 그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한 100번도 넘게 제가 쉬다가 포기했는데 아. 계속 막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말이 됩니까?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계속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예. 야, 저렇게까지 소수당의 의견을 묵살하려고 하느냐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소수당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반성도 하고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는데 어제 그런 논란 같은 경우 송원석 원내대표의 논란 같은 경우에 저희한테 큰 악재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 민주당이 워낙 강하게 의회 독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그런 일로 일종의 말실수잖아요. 그거는 본인의 본심은 아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말실수한 데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과하고 그걸로 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원내대표를 어떻게 다시 뽑습니까, 저희가? 요거 관련해서 한 가지 과거 일이긴 하지만 지난번 조국 사면 때 바로 송원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홍문종, 정찬민 전 의원 뭐 사면 이런 거 저 톡에 올렸다가 막 뒤늦게 이제 문제돼서 하기도 했는데 이것 역시 부적절하지 않았던가요? 네. 아니 부적절하죠. 그래서 우리가 조국 그 윤미향 사면할 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니 당신들은 정치적으로 이런 사람들 사면해달라고 요청해놓고 그거 문제 제기하냐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할 말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다 그런 건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자,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도 의원, 아마 예. 반성하고 있을 거예요. 예.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 오늘 통과 가결이 예, 됐죠. 근데 원래 이제 그 박성훈 의원이 이제 인터뷰를 할 때는 자율투표로 할 것 같다고 또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자율투표를 안 하고 퇴장하셨던 것 같은데. 예, 오늘 다 퇴장했는데 예. 의총에서 경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권성동 전 원내대표죠. 는 찬성을 다 해달라. 아. 왜냐하면 우리가 국민한테 약속한 게 있고 예. 그리고 박형수 당시에 권성동 원내대표 때 저 수석 부대표를 했던
박형수 의원도 나와서 국민에게 한 약속은 우리가 좋다고 지키고 안 좋다고 안 지키고 하는 건 약속을 지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키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몇몇 의원들이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면 이게 시작이다 우리에 대해서. 그리고 체포동의안이. 예, 시작이다. 우리 당에 대한 이제 체포가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정치 탄압 문제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봐야 된다는 주장을 했고 가장 중요했던 건 뭐였냐면 권성동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의총에서 내가 바보가 아닌데 내가 한 번 본 그전에 한 번 여러 명이 만난 자리에서 한 번 본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그것도 자기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통일교에 돈을 준다고 하는 거를 내가 받겠냐. 이걸 돈을 받을 정도로 내가 바보겠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부분은 저도 조금 공감을 했어요. 사실은. 아, 그래. 어떻게 통일교가 그러고 일반 정통 교계에서는 조금 이단시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거기서 준 돈을 그것도 친분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 돈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다만 이제 특검에서 지금까지 나온 어떤 문자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정황들이 있어 보이긴 해요. 그래서 의원들이 사실 마음이 다 복잡합니다. 예. 복잡한데 권성동 의원만 가서 찬성하고 나머지는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찬성을 해주면 법원에서도 영장을 내주는데 심적 부담이 적을 것 같았어요. 예, 영장을 그럼 뭐 보수당에서도 찬성했으니까 그럼 뭐 우리 내줄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안 들어가는 게 맞지 쉽게 않나. 말하면 법원이 그런 정치적 환경을 의식해서 법적인 고려를 느슨하게 할 수 있겠다. 그런 걸 막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런 이재명 얘기군요. 대표 때 네. 영장 기각했잖아요. 네. 발부 안 했잖아요. 그때도 법원이 논리가 보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이게 정당 대표기 때문에 도주 우려나 이런 게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무적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대표에 대해서도 그런 판단을 할 가능성을 열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예, 박 실장님. 장동혁 대표가 계속 왼쪽으로 1도씩 움직인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지난 7일 날 연합뉴스 인터뷰를 보면 또 안 그런 것 같고요. 패널 인증제도 얘기했고 박정원 의원님도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출처는 모르겠지만 포스터에 국민의힘 패널이 아닙니다라고 나온 수십 명이 올랐는데 올라 계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국민의힘 패널 아는 것처럼 얘기한 거 있어요. 근데 장동혁 대표의 전 딜레마가 있다고 봅니다. 장동혁 대표가 지금 제일 관심 있는 게 뭘까요? 지방선거예요. 지방선거. 지방선거 지면요 장동혁 대표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돼요. 예. 근데 지방선거 이기려면요 지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막무가내식의 어떤 비토 감정 갖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방선거에 안 나가잖아요. 예를 들어 기권을 하거나 여당을 찍어버리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런 의도성을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 밉다 이러면서. 그런 상황이 오면 안 돼요. 저희가 다 지고 그거는 장동혁 대표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책위의 부의장을 두 분 선임하는데 그중에 한 명을 김영동 의원을 했어요. 그 네. 친한계로 꼽히는 분인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중도의 민심까지 그리고 당의 어떤 여러 가지 스펙트럼을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 이제 만나서 좀 이야기하는 모습 이렇게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아니 그거는 뭐 중간에서 누가 조율을 해서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박 가야 의원님. 된다고 알겠습니다. 합니다. 박 의원님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0초만 하래요. 네. 국민의힘 시간이 살리셨군요. 박정훈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